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의 주간 이슈를 쌈박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제박캘린더의 전혜영 기자입니다. 이번 주 제약바이오 섹터는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8일 기준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전주인 2일보다 258.41포인트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지수는 같은 기간 78.8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제약바이오 이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보실까요? 지난 7일 신풍제약은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 정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동제약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시오노기 제약도 임상 2회 이상의 결과가 매우 우수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타액 검출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개발한 PHC와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PHC의 신속 항원 키트 2종과 중화 항체 키트 1종에 대한 제품 영업, 마케팅, 인허가 등을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4만 명까지 기록하면서 최대 확진자 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재택치료자는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당분간 비대면 진료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PD님 비대면 진료 앱 써보셨나요? 안 써봤어요. 근데 저는 한번 써봤는데 좀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진료와 일반 의약품 업체들에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이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해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8,045억 원, 영업이익은 1,994억 원, 당기순이익은 1,52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회사는 글로벌 전역에서 램시마와 허주마 등 주요 제품의 처방 확대가 이어진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의 판매 성과가 더해지면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LB는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로열티 약 94억 원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리보세라닙의 중국 매출이 늘면서 앞으로 로열티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한양행은 국내 바이오 기업 아임뉴런 바이오사이언스와 앞서 2020년 체결했던 뇌질환 신약 후보물질 3종에 대한 기술 도입과 공동연구 개발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당시 유한양행은 아임뉴런에 계약금 12억 원을 지급했지만 반환 의무가 없어 계약금은 돌려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엔 주요 임상과 허가 소식입니다. ABL 바이오는 미국 FDA로부터 이중항체 신약 후보물질인 ABL111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타깃 적응증인 위암으로 지정이 된 건데요. 이번 승인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임상 허가 신청 비용이 면제되는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회사는 미국 일상을 순조롭게 마무리한 후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차바이오텍은 고형암 NK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CBT101의 임상일상 주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절제 수술을 마친 고형암 환자 6명에게 이상 반응을 조사한 결과 투약과 관련된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최종 임상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29일에 식약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소식도 있었는데요. 화이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소아 환자에게 투약하는 임상 2, 3상을 시작했습니다. 또 FDA는 올해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를 승인했는데요. 암젠의 백혈구 생성 촉진제인 뉴포젠을 참조해 개발한 카시브와 암릴사의 렐류코가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당선 소식도 알려지면서 방역 체계는 조금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상으로의 회복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방역 수칙 더 철저히 지키셔서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박캘린더였습니다.